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5월 16일 일요일 밤에 준비한 영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 도지코인, 비트코인 등 이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최근의 뉴스들 모아놓은 영상입니다. 그 흐름을 파악하시면서요, 최근의 유동성과 시장 내 투자자 심리가 모두 이렇게 쏠려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흐름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요. 결론 부분은 테슬라 주주는 물론이고 이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나 시장 관찰자들이 폰지 사기꾼이 아닌 위대한 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귀환하기를 원한다는 이 입장에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우선 뉴스들을 보면요. 일론 머스크, 이 도지 파더가 비트코인 결제 철회 발표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지코인 관련해서 이 도지코인을 띄워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번복하는 거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기업가라기보다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더욱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는 어째 보면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도 생각은 되는데요. 어떻게 한번 잃은 신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이 위대한 기업가로 다시 이름 올릴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던 봉이 김선달, 영화로도 제작되고 했는데 이 미국판 김선달, 봉이 김선달의 환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사기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한편 도지코인의 공동 창시자는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에게 빠져있는 이 사기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20일 전 정도 2021년 4월 27일쯤에 해서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뉴스를 보면요, 머스크는 봉이 김선달, 탄소 배출권 5천억, 코인 1,000억의 수익을 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요, 테슬라 1분기 배출가스 크레딧 판매로 얻은 이익이 5,700억 원, 이 비트코인 판매로 얻은 이익이 1,100억 원 등을 기록하면서 실질적으로 전기차 판매나 배터리 그런 부분에서 영업을 통한 이제 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실적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해 배출가스 크레딧 이익이 2조 2천억 원이 예상되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현대차가 기록했던 순이익 이 1조 9,245억 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결제 수단 결정 철회한 후에 도지코인 가격을 띄우는 머스크의 최근 행보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도지코인 관련한 영미권 언론의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Dogecoin reveal developers have been working with Musk since 2019이라고 했는데요. 이 도지코인 개발자들이 15일 도지 파더인 일론 머스크와 지난 2019년부터 협업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비트코인 결제수단 철회하고서 이렇게 다시 하는 건지 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임을 이제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지코인 가격은요, 머스크가 SNL에 예능에 출연한 후에 급락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쭉 왔고요. 5월 14일까지. 그러고 난 후에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도지코인 개발자와 협력 중이다 밝힌 가운데 이 유력 암호화폐 거래소가 도지코인을 거래 품목에 올린 것이 호재가 되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최근 또 나타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며칠 만에 반복되는 것인데요. 과연 이것이 옳은지, 그러면 잘못된 것인지 그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그리고 블록체인을 굉장히 옹호론자인 이 마크 큐번이라는 사람의 관련된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팍스 비즈니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마크 큐번 says Dogecoin being used as a valid payment mechanism could be a reality라고 해서요. 이 팍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크 큐번이 유효한 결제 수단으로서 이 도지코인이 사용되는 것이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이 마크 큐번이라는 사람은 이더리움 더 폭등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의 BTC 비트코인 결제 지원 철회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 도지코인은 복권보다 낫다. 결제 수용한 후에 그러면서 굉장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댈러스 매버릭스라고 NBA 팀에서 이 구단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보니까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즐기는 사람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블록체인 옹호론자로서 최근에도 이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 낙관적인 입장을 자주 드러냈다는 점,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언론 내용을 통해서도 볼 것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리는 그런 몇 마디 문장들이 시세를 조작하는 듯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 말로 설명되지 않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어쨌든 시장 내 영향력이 있는 머스크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를 유동성이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들어서는 가운데 또 최근 뉴스를 보면 시총사의 카르다노가 16% 폭등했다는 그런 시황 뉴스도 있었고요. 이 도지코인을 본뜬 아키타 이느라고 해서 아키타는 가을이란 뜻이 되고요. 가을과 그 다음에 밭전자 합쳐서 아키타 이느라고 개한 종류입니다. 이게 보면 도지코인이 시바켄이라고 시바견을 본따서 만든 강아지 코인이고 이것도 아키타 이느라는 이게 18,000%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런데 시장이 지금 거의 개판이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개종류를 이제 모티브로 한 이런 암호화폐가 인기를 끄는 상황인데요. 쉽게 말해서 시장이 개판이라는 이 비유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는요, 페이스북 CEO는 이름이 비트코인인 염소 사진을 올리면서 뭔가 이 머스크와 함께 숟가락을 얹는 모습도 보이고는 있습니다. 차후에 어떤 의중이었는지는 설명해 주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저커버그가 올린 염소 2마리 사진 암호화폐가 들썩였다 그러면서 이 사람 역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이런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식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인 것인지, 그리고 금융당국, 세계 금융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금융당국, 감독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시 됩니다. 네, 일론 머스크 CEO는요, 이 테슬라 CEO는 이 Saturday Night Live라고 해서 SNL, 이 예능쇼에 나와서 자기가 무슨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해서 자폐증의 일종 앓고 있다고 하면서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정신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옆에 누구 하나라도 통제할 사람이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망나니처럼 행위를 하는 것을 놔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주 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1,100억 원 차익 실현한 것을 드러냈는데요. 머스크는 이때 나는 안 판다고 하면서 시장 내에 우려를 좀 낮춰주는 모양새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욕타임즈 소식을 보게 되면요. 머스크가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 전에 비트코인을 팔았는지 거기에 관련한 이제 헤드라인 통해서 기사를 내놨다고 하고요. 이 머스크의 기행이 따르면서 테슬라 주주들 불안감은 커지고 이 신용은 떨어지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의 시세 조정 행위가 범죄일까 아닐까라는 이제 헤드라인을 가지고서 기사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보면요, 주요 내용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로서는 시세를 띄우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법적인 루폴, 이제 허술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이 악용하는 범죄에 다름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 내 이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로서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한 명이 전체 도지코인 28%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머스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확대 해석한다고 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머스크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너무 과하게 간 것 같아서 예전에 그냥 생각났던 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더 봤었던 조이팔 희대의 사기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블랙스완의 저자인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은요, 이 최근 비트코인을 폰지 사기, 다단계 금융 사기에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폰지 사기 하면은 제 영화도 나왔었는데요. 이병헌, 강동원, 김우빈 아주 유명한 스타들이 다 나왔던 마스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모티프가 됐던 게 사기꾼, 희대 사기꾼 조이팔이었습니다. 여기 사진도 있을 것이고요. 그는 뒷사람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떼서 앞사람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이런 폰지 사기를 자행했고요. 투자자들이 한동안은 일정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그렇게 신임을 하면서
그리고 엑싯, 탈출 전략도 만들어 놓는 치밀함을 보여주면서요. 엄청난 규모의 사기 행각을 했고 그리고 사망했다고 하면서 이 사진도 나오기는 했는데 그 사망조차도 이제 조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조명이 됐던 이 조이 팔이라는 사람이 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사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현실이 더욱 영화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영화가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영화 관련한 내용에서 대사를 통해서 한번 최근에 그런 머스크의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행보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를 보면요. 이병헌 주연의 진 회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기꾼인데 진 회장으로 불린다는 점 참 특이합니다. 사기, 푼돈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나 사기꾼으로 불린다. 돈 단위가 10억에서 100억이 되면 경제사범이라고 높여 불러준다. 그런데 그게 조 단위가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냐 하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진 회장입니다. 회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잡으면 세상이 뒤집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는 그 부분도 참 명대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머스크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요. 어떻게 보면 이 진 회장의 말과 행위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자료를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제 Saturday Night Live SNL에서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인지는 아는데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로 어떻게 보면 동정표를 사려는 행보도 보였습니다. 네, 우선 아스퍼거 증후군을 보니까요. 이렇게 사회적 소통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소리, 빛, 접촉, 감촉, 맛, 냄새 이런 촉각이나 오감에 있어서의 그런 자극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둔감한 경우가 많다. 정보 습득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감정 표현에 서투르거나 아니면 공감력이 굉장히 뛰어날 수가 있다고 하고요. 특정한 주제나 관심 분야에 대한 집중도와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평범하지는 않은 사람이니까요. 굉장히 비슷한 성향이구나. 그래서 정말 하는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스퍼거 증후군의 증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날 이제 SNL에서 하지만 그건 단지 내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요. 이 트위터에 이상한 말을 올리고 이상한 게시물 올리는 것은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발언을 보면요. 잘못인 것은 인지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변에 어느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인지 트위터 글을 올리기 전에 제어 절차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에서는 말장난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로 해서도 암호화폐 시장 시세를 조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더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 스탑을 해줘야 된다. 제어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걱정이 됩니다. 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도박 중독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고 이러한 이 사람의 편향된 그 성향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여러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기업가에서 도박이나 사기꾼으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 모습이고 그 모습에서 탈피하고 빨리 위대한 기업가로서 자신의 이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로서는요, 머스크가 쏘아 올린 작은 트위터 글들이 이 모든 전 세계의 나비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24시간 불철주야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면서 시공간적인 제한이 없어진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이러면서 대박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일상이 어지럽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국내 뉴스를 보면 주식과 코인 열풍의 투자 중독이 2배 늘었다는 기사도 있고요. 회사에서 암호화폐 횡령하면서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격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물론 국내 언론이 암호화폐 시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편향된 성향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을 방증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투자라는 것은 결국 본인 책임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리스크를 줄이기 힘든 이 시스템 하에서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점,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법적 테두리에선 범죄로 볼 수 있는 이 머스크의 시세 조작 행위가요. 현재 법적인 루폴로 인해서 무죄인 것으로 치부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는
이 파생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야기된 상황에서 파생이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혼란스럽게 되고 있고요. 유동성 자체의 움직임에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돌아가야 될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같이 연동이 돼서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상황인데 이 암호화폐 시장이 혼란성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은 좋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는 흉내는 내고 있는데요. 마스터 이병헌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나 잡으면 세상이 뒤집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시연하는 듯 거리낌 없이 암호화폐 시세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인사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변동성으로요, 차익 실현을 했다고 하면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동성에 길들여진 일반 투자자 같으면 열이면 열 베팅 규모를 높이는 식으로 해서 중독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집니다. 고 하지 않고 스톱할 정도의 절제력이 있다면요, 사실 암호화폐에 투자했을지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만큼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이 투자 활동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의 욕심이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진다는 점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그리고 무력이 있으며 성욕이 있고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머스크도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통제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마디씩 하는데 그로 인해서 야기된 암호화폐 변동성도 실제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암호화폐를 생각하니까 이제 도박 중독이라는 것은 나무위키에서 검색했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이제 주요한 부분만 토대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는요, 이것은 도박 중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도박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는 뇌에서는 엔도르핀, 도파민 등 뇌 안에 마약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이 도박은 승리, 패배, 절망, 포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악순환에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승리에서는 나는 운이 좋다.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일이 잘 풀린다. 패배에서는 나는 운이 좋으니까 잃은 만큼 되찾을 수 있다. 절망 단계는 이럴 리가 없다. 계속 하다 보면 이길 수 있을 거다. 포기 단계에서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것이다. 나는 딸 수 있기에 더 걸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부채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한 이 문구가 있는데 타짜 일부에서는 노름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타짜가 되기보다 10배는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도박판에서 전문가 되는 것보다 이 전문가가 되고 나서도 이렇게 이제 도박을 안 하는 것, 그렇게 끊어내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이 10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독이 무섭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투자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우선 전제하고요. 리스크를 축소하는 가운데 이 차익을 실현하는 그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실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리스크를 조금씩 줄여가는 투자 활동을 하면서 그 중장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겠다. 그러면서 조금 가치 투자에 힘을 쏟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는요, 리스크를 높이면서 수익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혈안이 된 행위로 분명히 해석이 됩니다. 운에 기댄 가운데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투기나 도박의 정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암호화폐에서 거래를 한다. 그것은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는 거. 다 알고 계신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우리들이 원하는, 그래도 어쨌든 투자를 하면서 수익도 내고, 즐겁게 투자 생활을 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위대한 기업과 인류 미래를 밝혀주는 선도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이팔 같은 희대 사기꾼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의 이 시장에 대한 미래는 긍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미래는 밝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머스크가 하는 것은 도박 중독과 굉장히 유사하면서 도박장 업주가 시세 조정하는 그런 업주가 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난관을 뚫고서 테슬라를 미래 혁신 기업으로 만들어냈던 일론 머스크, 이 수장으로서 테슬라의 수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독보적인 기업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경쟁 업체까지 이끌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데 공헌하는 이 위대한 이 시대의 기업가로 다시 컴백, 기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에서 이 시바켄, 이 도지코인의 이제 타이틀을 할 수 있는 이 친구와 타이타닉 따라 패러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타이타닉의 모습에 이 타이타닉의 주제곡인 My Heart Will Go On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사랑은 이 머스크를 향해서 모든 사람의 사랑은 이 머스크를 향해서 계속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순박하고 멋진 웃음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시세 조정을 하는 행위가 나오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인상에는 이 사기꾼의 웃음으로 변질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위대한 기업가 이 머스크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한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중간마다 버벅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이 종목 뉴스 아니면 시황 뉴스 제가 할 수 있는 본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